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퍼의 요리교실입니다. 옛날부터 보면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차가 있으면요 요란할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빈 깡통들은 뭔가 소리를 계속 내어야 자기 존재감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요식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체로 보면 이 요식업계에 상당히 경력이 짧고 수준이 좀 모질한 애들이 방송국, 신문사 이런 데다가 돈을 뿌리거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포털 등에 여러 가지로 작업을 시켜가. 뭐 그런 식당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면 바로 안주를 하나 드립니다. 아니면 음료수를 하나 드립니다. 올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아예 그런 거를 대행하는 데다 맡겨서 각종 이 식당 관련한 그런 이 포털 내에 또 SNS 내에 열심히 돈을 받고 글을 올려주는 일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 글은 후원을 받아 작성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근처도 안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요리하면서 그 음식을 갖다가 뻥 튀겨서 좋은 평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흐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식업계에. 근데 진짜 장인은요. 딱 얼굴만 봐도 간판만 봐도 합니다. 황 대표가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가 옛날에 전국의 면단위를 거의 다 가봤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간판만 딱 보고 식당 분위기만 봐도 차를 세워서 먹어보면 이 집은 맛집이다. 한 90% 확률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주는 일종의 포스가 드러나고 또 주인장 얼굴이나 주인장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식당에서 일정한 요리 기술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절대로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요. 식당을 오래 운영하고 요식업계에서 나름 철학을 갖춘 사람은 굉장히 젠틀하고 또 묵직하십니다. 그래서 빈 깡통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사슬이 길어졌는데요. 최근에 이 집값 폭락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유튜버 한다고 하면서 황 대표가 몇 년 전에 이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자, 황 대표를 겨냥해서 이 헛소리 했다고 아주 그냥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올랐다고 황 대표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투기꾼들의 이런 조직적인 담합이 사회 분위기를 쭉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내려갔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당분간 쭉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 부동산의 건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언론에 보면 1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가가 5,600만 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 전세 가율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가와 전세가 그리고 감정가와 이 낙찰가. 그래서 이것은 낙찰률이고 저 전세가율이죠. 그런데 전세가율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가도 안 되는 건 이건 깡통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개 중소도시에서 깡통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국 7개 지역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경매에 붙여서 최종 낙찰되는 가격 경락률이 전세 가율보다 낮으면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 가율이 경매 경락 가격보다 높은 지역을 깡통 전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6개월 동안 아파트 평균 경락률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경락률이 전세 가율보다 낮은 곳이 총 7곳인데 충북 청주, 충남 공주, 전북 남원, 전남 광양, 경북 영천, 경남 진주 사천,
아이고야, 이 진주 사천은 황 대표 고향인데 거기 또 그리 돼버리네. 그래서 보통 전세 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 지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감정 시세의 평균 낙찰률이 70에서 80인데 요즘 이제 70%대 밑으로 가는 낙찰가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 가율과 경락률의 차이가 제일 큰 지역이 공주인데 이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율은 평균 감정가의 73.8%인데 경락률은 62.94%에 불과해서 10.86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낙찰 가율이 40.29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도시들이 지금 깡통 주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우 심각한 게 부동산 가격 하락이 서울의 뭐 좋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은 서울만 벗어나면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서울도 지금요 빌라 같은 데는 이 전세 가율이 저게 낙찰 가율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낙찰되면 전세 가격보다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예상이 돼요.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건데 금리 올라가고 뭐 환율 올라가고 무역 적자 생기고 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이 아파트 가격이나 빌라 가격이나 다 내려가겠죠. 전반적인 주택 가격은 다 내려갈 거고. 그러면 이제 집을 빚내가 샀던 사람들은 은행에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경매에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매에 넘겨서 이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가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유명 아파트도 경매에서 유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자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요, 실제 어중간한 지역에는 경매 넘어가면 유찰되거나 경매 낙찰 가격이 계속 경매를 거듭할수록 낮아져서 50% 미만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전세 가율이 시세의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 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깡통 전세 지역으로 보고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지자체가 이거 뭐 고시하고 떠들겠습니까? 저는 부동산에 붙여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하면 한국의 금융위기급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뒷받침하는 그런 일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역대 최적 주택 거래 횟수가 기록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요, 7월 달에 639건에 머물렀어요. 아파트가 한 달에 몇 건 거래됐는가를 세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통계를 작성해서 월별로 아파트 거래 횟수를 기록해 왔는데 2006년 이후에 지금 올해가 2월 달에 820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는데 그걸 갖다가 또 639건으로 또 경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절벽, 아파트 거래가 거의 멈춰버리는 상황은 지난 금융위기 때 한국에 좀 나타났어요. 올해 이전에 월별 아파트 거래 기록 최저치는 언제 기록됐느냐? 2008년 11월에 1163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9월 달에 추석 전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생기고 전 세계에 세계 경제 붕괴 대공황이냐는 이런 기사들이 도배가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라는 사람들이 꼭 이 불효불급한 사람 아니고는 이 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8년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도 왜 이런 급속한 아파트 거래 중단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위기가 시작되고 난 직후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런가? 언론들은 금융기관에 작년 8월부터 이제 정부가 대출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이제 저금리가 작년 8월경부터 이제 고금리로 이렇게 갔다. 그 두 가지가 겹쳐서 그렇고 또 대선으로 정책 불확실성이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잘 해놓고
이 결론이 엉터리로 나면 이것은 이제 제대로 된 기사라고 할 수 없지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오지 않았지만 곧 위기가 터질 거라, 그것이 자산 버블 붕괴로 나타날 거라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요즘 뭐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무역수지, 상품수지, 경상수지가 적자가 예상이 되지, 정부의 재정수지도 세입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지, 이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지, 사상 유례 없는 이 환율 폭등이 또 오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경제를 잘 못하도 내가 살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다. 중국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고 이런 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뭐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급격히 절벽이 왔다가 금방 풀렸는데 지금 올해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속적인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에 맞춰서 이 가격을 확 내리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기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경험해보고 나니까 간이 커진 거죠. 야,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아니면 이거 시세가 얼만데, 절대로 못 내린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가격이 거의 똑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의 급급매나 팔리고 나머지는 안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뭘 초래할까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좀 낮춰가더라도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높은 호가를 부르고 가격을 안 내리니까 가끔씩 금매가 튀어나와서 거래가 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은 아주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3억 떨어지고 4억 떨어지고 이런 게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곳곳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 변두리부터 서울 그리고 심지어 강남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매도자가 버티는 힘이 이 매입자가 살려고 하는 힘보다 훨씬 약해질 거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앞다퉈서 이 다운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집주인들이 아직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의 바람잡이, 유튜브 하는 것들, 또 뭐 부동산에 이 묻고 사는 그런 이 사이비 언론들, 또 종편 채널들, 이런 데는 전부 부동산 바람 잡아서 묵고 사는 반사기꾼들이 덕실덕실하지요. 황 대표를 조롱했던 그자. 자,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흐름에 보면 내년 전반기까지 그렇고 후반기에 풀릴 거다. 아니, 내후년에 풀릴 거다. 지금 헛소리들 하고 자빠졌습니다. 10년 갑니다. 10년요. 자, 지금까지 황 대표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별 틀린 게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비정상이 끝나고 다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자도 많겠지요. 억울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냉혹한 자본주의는 잘못한 것도 지 책임이고 잘해서 돈 따먹은 것도 지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디저트. 부동산 바람 잡아 묵고 사는 쓰레기들은 다 지옥으로!